반갑습니다. 저희 대문자 아이 아프리카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수단에 대해서 그래도 가끔 접해 보셨을 건데요. 네네. 그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 나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수단의 정식 국명은 수단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로는 흑인들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는 하르툼이고요. 현재 대통령이 없는 군부 주도의 과도 정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는 알부르안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수단의 국기인데요. 각각의 색깔별로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녹색은 이슬람과 번영과 농업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희생된 사람들의 피, 그리고 흰색은 평화, 검은색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거는 수단의 국장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동물 한번 보실까요? 그게 뭐예요? 꿩도 아니고? 뱀잡이 술이라는 조류예요. 근데 이제 주로 하늘을 날지는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조류이고 평균 1.3m. 그리고 1m의 뱀도 거뜬히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보면은 이 깃털 같은 부분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머리에 펜을 꽂은 비서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비서새라고 또 불립니다. 에이. 진짜입니다. 네. 아니 표현이 좀 고급지진 않다. 새가 진짜 큰가 보다. 예, 수단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민족 구성을 보시면 약 500개에서 600개 민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푸르족, 베자족, 누바족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70% 이상이 수단계 아랍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노란색 이 부분이 수단계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단계 아랍인들은 보시다시피 피부색이 완전히 검지도 않고요. 그리고 피부색이 또 중동 사람처럼 또 요거보다 밝지도 않습니다. 좀 흑인과 중동의 혼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아랍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아랍어가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수단의 아랍어를 수단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공용어로서는 이제 아랍어를 쓰고 동시에 영어도 쓰는데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여기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이 어떤 일들을 해놓고 갔는지 또 보셔야 되는데 네. 면적을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가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수단 아래 보면 남수단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분리 독립을 해서 국토가 이제 수단이 작아진 건데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고요.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올려놨는데 귀엽다. 네,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18배입니다. 굉장히 넓죠. 홍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동해안 길이 정도 되네요. 700km. 와우. 네. 그리고 이제 수단의 위치를 보시면 북동부에 딱 위치하고 있죠. 네. 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연결을 해주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 건너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랍과의 또 이제 교류를 하거나 그 문화가 오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은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아요. 한 7개 나라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이집트, 리비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차드, 그리고 남쪽으로는 뭐 남수단, 뭐 동쪽으로는 뭐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보다 이 수단은 이 홍해와 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바다가 있어야 수출도 할 수 있고 교역을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가 있다라는 거 아주 지리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수단은 아프리카 국가이긴 하지만은 또 아랍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또 아랍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랍 연맹에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여기 한 22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아랍 국가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이제 단결을 하는 지역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 로고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랍연맹,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아프리카 연합 그 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다리 거쳤다. 자,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단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아프리카 지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홍해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래서 아랍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륙국이 아니라 약 700km에 이른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시면 북쪽에 수에즈 운하에서 또 아덴만에 이르는 국제 무역로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나일강 하면은 이집트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나일강이 엄청 깁니다. 무려 6,700km에 달해요. 그리고 이 나일강에 접하고 있는 국가도 무려 11개 국가입니다. 수단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나일강의 중심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요. 원래 그리고 이 나일강은 두 줄기가 모여서 한 줄기로 이렇게 합해져서 이집트 하류로 빠져나가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데 그 두 개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수단의 수도입니다. 두물머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단의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은 이 사헬 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좋은 건 아니고요. 온갖 문제의 총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사헬이 아랍어로는 뭐 해안, 뭐 가장자리, 변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의 위치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사막과 다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사바나 지역과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막의 뭐 가장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은 반건조 지역이어서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막화가 진행돼서 100년 동안 사막이 한 10% 정도 넓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또 높은 출산율, 하지만 또 기대 수명은 낮고 그만큼 의료나 이런 인프라가 없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이 식민 지배가 있었던 지역들이고요. 독재를 또 길게 받았던 지역이고 잦은 쿠데타가 있었던 쿠데타 벨트와도 또 겹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가뭄과 대극인이 끊이지 않고 또 빈곤율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저기가 인종적으로도 북쪽의 아랍인들 하고 아래쪽에 흑인들하고가 딱 만나는 위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랍이 이제 북아프리카로 와서 그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네. 남쪽까지는 이게 잘 못 내려가죠. 네, 네. 수단은 그래도 바다 근처에서 아랍 사람들이 좀 들어오긴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설립한 국제구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도주의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 매년 세계 위기 국가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1년 동안 인도적 위기가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는 그 국가 20개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무려 사헬지대 국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헬지대가 되게 열악한 지역이라는 거를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2년 연속 1위를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피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200만 명이면은 수단 인구의 거의 30%.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리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내전 중에 또 의료시설 같은 것이 많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5천만 명, 우리랑 비슷하죠. 국토는 18배 정도 넓은데 인구는 이 정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저기 보시다시피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대부분의 국토 지역은 사막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빈곤율이 높기는 하지만 또 출산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시면은 수단의 중위 연령이 18.5세. 굉장히 인구 구조가 젊죠. 네. 한국은 45.6세.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